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자, 프랑스 과학자 게이 리싹이라는 화학자가 자, 이걸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반응하고 간단해요. 반응하고 생성되는 기체 간의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응하고 생성되는 기체 간에는 정수비의 기체의 부피비가 성립이 된다. 자, 이것이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알지? 그래서 반응하고 생성되는 기체 간에는, 자, 기체입니다. 기체. 자, 기체 간에는 정수비의 기체의 부피비가 성립이 되고, 자, 이 부피비는 기체의 무슨 비하고 같냐면 개수비와 같다.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알지? 그래서 기체의 부피비는 반응하고 생성되는 기체의 개수비야. 자, 조심할 게 기체란 뜻이에요. 기체란 뜻. 이제 우리가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얘기할 건데, 자, 여기서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 전제 조건이 있어. 자, 어떤 조건이냐? 우리 배웠지? 뭘 배웠을까? 보일의 법칙. 압력이 변하면 기체 부피는 어떻게 돼요? 변하죠. 근데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는 줄어든다. 그치? 자, 온도가 변하면 기체 부피도 변하지. 샤들의 법칙. 그래서 기체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기체 부피도 같이 증가한다. 그치? 그런데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 오로지 그 기체 분자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야 돼. 그럼 온도하고 압력의 영향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뭐냐? 바로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하고 압력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기체의 부피는 무엇에 비례하냐면 바로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고, 자,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보가드로야. 아보가드로.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아보가드로고, 그러니까 이 아보가드로의 가설이라고 불러요. 가설. 아보가드로 가설. 뭐냐면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면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가 있대. 알지? 바로 이제 이 얘기고. 그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면 기체 분자 수가 1대 2면은 기체 부피도 어떻게 돼요? 1대 2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 이제 이게 설명이 되려면 아보가드로의 가설.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이거를 이제, 얘기했지만 이걸 실험으로 증명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가설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아보가드로가 죽은 후에 꽤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어떤 과학자가 실험으로 이거를 증명을 해버려요. 찾아내. 이것을.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해서 자기 처음 발견해서 보일이 처음 얘기해서 보일의 법칙이야. 샤들이 처음 발견해가지고 샤들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법칙에서 사람 이름 들어가잖아. 그럼 그 사람이 처음 발견한 거거든. 그래서 이 과학자도 자기가 처음 발견했는지 확인하려면 이전에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막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 아보가드로가 이거를 미리 얘기했었네? 지는 그냥 아보가드로가 얘기한 걸 그냥 증명한 것밖에 안 돼.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인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0도씨
일기압이라는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 분자가 들어가 있답니다. 이때 차지하는 부피가요 22.4리터래요. 이것이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야. 그러면 자,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 분자가 있다면 자, 이 분자의 부피는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그렇지 22.4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이 같으면 기체 부피와 기체 분자 수는 비례한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가 반응하면 염화 수소 기체가 발생이 돼요. 근데 우리가 부피를 보니까 자, 부피비를 보니까 1대 2의 부피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1대 1대 2의 부피비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게일 이삭은 이런 식으로 기체 간에는 항상 정수비의 부피비가 성립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에 증명하려고 하는데 특히 아보가드로가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데 돌턴이 원자를 얘기했잖아. 그치?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채소 알갱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돌턴하고 자, 뭐 이제 보일이라든가 게일 이삭이 등 많은 화학자들은 기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 그래서 돌턴도 기체를 되게 연구 많이 했어. 근데 봐봐. 기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기체를 모양을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돌턴은 기체가 한 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치? 그리고 기체는 막 움직이잖아. 그래서 보일은 돌턴에게 한 개 원자, 이게 한 개 원자가 기체인데 이게 바로 기체가 되는 거야. 한 개 원자가. 근데 기체는 움직이거든. 그래서 보일은 요 기체에 뭐가 달려있냐면 날개가 달려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보일이 생각한 기체가 바로 요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봐봐. 그래요. 1 부피 안에 수소 기체가 들어가 있답니다. 자, 1 부피 안에 염소 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 부피에 염화수소가 돼야 되겠죠. 그럼 2 부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어긋나니? 원자설에 어긋나요. 왜? 원자가 쪼개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원자설에 맞추려면 1 부피의 수소 기체, 자, 1 부피의 염소 기체라면 자, 원자가 쪼개지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지금 뭐야? 돌턴의 원자의 정의에 어긋나고 기체 반응에도 어긋나요. 알겠니? 기체 반응에도 어긋나요. 왜? 돌턴은 한 개의 원자가 한 개의 기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보가드로는 이 돌턴이 얘기한 걸로는 도저히 원자를 설명을 못하는 거야. 아니,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려면 원자 한 개가 기체가 돼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수소 원자 2개가 수소 기체가 되는 거지. 자, 염소 원자 2개가 모여서 염소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염화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2개의 수소 원자가 모여서 수소 기체가 되는구나. 즉, 수소 기체의 성질을 띠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의 수소 원자가
모여서 수소기체를 만드는구나. 수소기체 성질을 띠는구나. 그래서 두 개의 원자가 모여서 만든 것을 뭐라고 하자? 분자라고 하자. 그래서 분자라는 개념이 아보가드로가 처음 설명한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지금 아보가드로는 가상 실험이에요. 머릿속으로 상상한 실험이야. 실제 실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인정받았겠니? 돌톤의 원자, 돌톤이 얘기했던 그 원자 또는 돌톤의 자 기체죠. 정확히 말하면 돌톤이 얘기한 기체 정의에 어긋나잖아요. 돌톤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는 미친놈 이렇게 소리 듣고 말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기체 반응의 법칙을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게 되면은 이거는 분자라는 것에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 나오게 돼. 그래서 자 이렇게 1대1대2의 부피비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한 개의 수소 기체가 있고요. 한 개의 염소 기체가 있고 자, 두 개의 염화수소 기체가 생성이 되네. 그치?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써버리면 자, H2 플러스 Cl2가 어떻게 돼? EHCl이기 때문에 이 부피비는 결국은 무슨 비랑 똑같니? 개수비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자, 그 기체의 분자 수비가 되고 기체 무슨 비가 된다? 자, 부피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기체의 질량비가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왜? 한 개의 질량은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겠지? 한 개의 질량은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질량비를 얘기할 거면은 뭘 떠올려야 된다? 질량 보존과 일정 성분비야. 그래서 개수비하고 관련된 것이 자, 바로 이제 요 얘기잖아. 그러니까 좀 요렇게 딱 주어졌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에서 이제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자, 여기에서 성립이 되는 거야. 기체 반응의 법칙이. 그런데 질량비는 기체 반응이 아니라 뭐다? 아, 얘는 질량 보존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요게 해당이 된다. 구분해. 자, 구분합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렇게 했을 때, 그럼 요렇게 아보가드로가 가상 실험했어. 자, 같은 부피 안에 기체 분자수가 한 개잖아. 맞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가설이 필요한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었으면, 자, 어떻게 돼?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가 있어야 당연히 들어가.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가설이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운 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을 증명했어요. 이 가설은 증명이 안 됐지만 가설이지만 나중에 증명해서 쉽게 바뀌게 됩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기체 반응 법칙이야. 그래서 개수비는 무슨 비? 기체의 부피비고 분자수비예요. 알겠니? 자, 그런데 내가 그랬지.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했지. 자, 탄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자, 개수비가 1대 1대 1입니다. 그래서 분자수가 자, 얘가 10개면요 산소도 10개고요 이산화탄소도 10개가 생길 거예요. 이때는 분자가 입자수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자, 부피비를 봤더니 자, 이산화탄소가 20ml야. 자, 그러면 산소도 얼마가 돼야 돼? 20ml. 자, 탄소도 얼마가 돼야 돼? 20ml. 자, 이러면은 틀리다. 왜 틀려? 탄소는 고체거든. 무슨지 알겠니? 고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수비와 부피비가 이렇게 성립이 될 때는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반드시 기체에서만이 적용이 되는 거야, 기체에서. 알겠지? 자, 다시. 자, 이렇게 실린더가 있어요. 자, 여기 피스톤 있겠죠? 피스톤이. 자, 여기가 산소가 있습니다. 자, 산소 기체가 있어요. 연소를 시켰어. 자, 이 부피가 자, 10m래요. 그러면 연소 후에 이 부피는 10리터보다 클까 작을까? 자, 온도하고 압력은 일정. 그리고 이때 탄소의 부피는 무시한다. 자, 어떻게 될까요? 탄소가 산소와 반하면서 CO2가 되겠지. 그럼 1대 1이니까 한 개니까 어떻게 돼요? 입자수가 줄어들죠. 그치? 자, 입자수가 줄어드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니? 자, 입자수가 줄어드니까 부피는 어떻게 돼? 부피는 작아지겠지? 아니란 말이야. 왜? 산소는 고체잖아. 산소가 기체고 얘가 기체니까 얘만 보란 말이야. 자, 입자수는 줄어들어요. 전체 입자수는 줄어들어. 알겠지? 하지만 기체의 입자수는 어떻게 돼? 기체만 보란 말이야. 한 개 줄어들 때 한 개 생기니까 기체의 입자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얼마예요? 10리터가 됩니다. 우리가 기체 반응의 법칙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그냥 개수 따지듯이 가면 돼. 그리고 나서 기체, 근데 중요한 건 기체일 때만 적용할 거야. 기체에서만 적용시켜. 그러니까 반응물 생성물에서 고체나 액체가 나오면 부피에서 걔는 빼고 가야 돼, 무조건. 기체, 반응물 생성물에서 기체만 보란 말이야, 기체만. 그냥 반응물 생성물 모두 기체면 상관없어. 근데 거기서 기체가 아니라 고체나 액체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그 기체의 부피만을, 기체의 개수만을 보고 기체 부피를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 입자수는 줄어드니까 우리는 부피가 다운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이건 지금 기체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체의 입자수만을 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1대1이니까 한 개 줄어들고 한 개 늘어나네. 기체 분자수가 변하지 않네. 그럼 기체 부피는 변하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자, 다 썼지? 자, 마그네슘을 넣을 거예요. 자, 마그네슘의 부피는 무시할 겁니다. 자, 부피는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반응식을 써줘야겠죠. 온도가 압력이 일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마그네슘하고 산소와 반응하면 MgO가 된다. 그치? 그러면은 두 개니까 앞에 2 붙이고, 자, 2 붙여. 자, 중요한 거는 마그네슘 무슨 상태? 고체고요. 산소는 기체입니다. 자, MgO는요. 자, 우리 방학 때 통합 배웠잖아. 화학결합 했잖아. 왜 내가 이거 화학결합을 왜 했겠어? 이게 진짜 우리가 화학할 때 메인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야.
자, 마그네슘, 금속, 산소, 비금속, 금속,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은 실온에서 무슨 상태? 무조건 얘는 고체야. 왜냐면 양이온, 음이온 간의 이온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라 얘네들의 녹는 점은 몇백 도, 수백 도에서 막 3000도, MgO는 2800도야, 녹는 점이. 그러니까 25도씨에서 얘는 고체밖에 될 수 없어. 그럼 뭐야? 기체만 보잔 말이야. 줄어드네? 그러니까 부피는 무조건 감소해야죠. 그래서 부피는 무조건 감소하는 거야. 부피는 무조건 감소. 우리가 기체 반응의 법칙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평범한 문제들은 그냥 다 풀릴 거야. 근데 이런 문제들 약간 이제 난이도를 좀 높였어. 알지? 그래서 우리가 통합하면서 여름방학 때 통합과학 배웠던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배운 걸 가지고서 얘는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이니까 고체네. 금속이니까 고체네. 얘는 기체니까 얘는 기체가 줄어드는구나. 기체는. 그러니까 부피는 줄어들어야지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 똑같이 이제 여기 피스톤 있어. 피스톤. 자, 피스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피스톤이 여기서 딱 멈췄어. 자, 밖에는 대기압력 1기압이 누르겠지. 그럼 안의 압력은 얼마야? 1기압이야. 왜? 압력은 자, 면적을 미는 힘이야. 밀어봐. 자, 안 움직이지. 왜? 너와 나의 힘 뭐가 같아? 압력이 같으면 안 움직이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 피스톤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누르는 대기 압력하고 안에 기체 압력이 똑같대요. 자, 메테인 기체와 산소 기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소를 시켰어. 그리고 나서 온도를 일정하게 맞췄대요. 자, 요 높이가 H1이고 요 높이가 H2야. 자, 그럼 H1과 H2는 뭘 뜻해? 부피를 뜻하잖아. 자, H1, H2. 자, 이거 크기 비교해보자는 거지. 됐지? 자, 온도가 예를 들어서 150도씨라고 해보자고요. 150도씨.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식 써야지. CO2, H2, 그치? 한 개니까 한 개, 네 개니까 두 개, 산소 두 개, 네 개니까 앞에 2 붙여주면 되지. 그런데 기체고 얘는 뭐야? 150도씨에서는 기체란 말이야. 25도씨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개수비가 1대, 2대, 1대 2야. 줄어들고 늘어나네? 똑같네? 그런데 만약 온도를 25도씨로 낮춰버렸어. 그러면 H1하고 H2는 어떻게 돼요? 자, 25도씨에서는 H2O가 뭐가 돼요? 물이 됩니다. 액체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얘를 빼줘야죠. 그치? 기체가 아니니까 물의 부피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줄어든 게 더 많네? H2가 줄어들지. 자, 이해됐어?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러한 것들을 풀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가는 거지. 그리고 모르지 학교 내신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아두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반응에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먼저 확인할 건데, 자, 수증기의 생성 반응이니까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자, H2O 기체가 만들어져요. 수증기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2 붙여주고 2 붙여주면 2대 1대 2의 개수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개수비는 입자수비, 분자수비가 되고 기체의 부피비, 다 기체니까 모두 다 부피비가 똑같이 성립돼요. 그래서 2부피의 수소기체는 1부피의 산소기체와 반응해서 2부피의 수증기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 나는 40ml의 수소기체를
30ml의 산소 기체와 반응을 시켰어. 자, 그러면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2부피가 반응하고 1부피가 반응할 겁니다. 누가 모두 반응해야 돼요? 40이 모두 반응해야 돼? 30이 모두 반응해야 돼? 30이 반응하면 1대 2니까 얘는 60 반응해야겠지. 근데 40밖에 없으니까 40ml가 모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 기체는 그렇지. 20ml가 반응해서 얘가 10ml가 남아. 자, 둘 다 반응하고 남을 수는 없어. 알겠지? 그러면은 수증기는 2니까 40ml의 수증기가 생길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수증기 기체는 수증기 사이에는 2대 1대 2의 정수비의 부피비가 성립이 되고 그 부피비만큼 반응하고 생성된다. 알지? 그래서 반응하고 생성되는 이 변화량의 비가 바로 무슨 비하고 같다? 개수비하고 같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해. 자, 다음 또 하나가 자주 나오는 것이 이제 암모니아 기체 생성 반응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을 쓰면은 질소 N2, 수소 H2, 자, 암모니아 NH2지. 개수 맞추면 1 놓으면 1. 저 여기 2가 나오고요. 여수소가 6개가 3이 되겠죠. 그래서 1대 3대 2의 개수비가 성립이 되고요. 자, 그럼 이 개수비는 정확히 앞에 이거 기체를 넣어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기체 부피비와 분자 수비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1대 3대 2의 부피비.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0ml가 반응해서 줄어든다면 얘는 30ml가 반응해서 줄어들 거고, 그러면 얘는 20ml가 생성돼서 늘어날 거라는 거지. 자, 다음 이것이 바로 이제 개수비가 분자 수비니까 만약 5개의 질소가 반응해서 줄어든다면 수소 기체는 15개가 반응해서 줄어들고 암모니아 기체는 10개의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만큼 반응하고 반응하면 줄어들고 생성되면서 늘어난다. 그 비만큼 반응하면서 줄어들고 생성되면서 늘어난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자,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의 출입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중상 과정에서 에너지라는 것이 막 나올 거예요. 알지? 그러면 일단 에너지라는 것의 개념을 한번 좀 잡고 좀 넘어갈게. 자,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얘는 자, 에너지인데 이거를 이제 좀 콩글리시로 이제 읽으면 어떻게 돼? 에네르기. 에네르기파 나오잖아. 그치? 애니에서 에네르기파. 아니야, 에너지파야. 뭘 또 에네르기라고 그래. 자, 에너지는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저 에너지를 한번 우리 방학 때 정리했었잖아. 역학적 에너지 하면서, 그치? 정리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에너지의 형태를 구분할 때, 자, 에너지는 저장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저장된 에너지 형태가 있고요. 자, 일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형태로 구분하면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고, 자, 현재 사용 중인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일단 전기 에너지가 사용이 되면서 빛이 나오고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용되는 에너지는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에너지의 형태를. 근데 저장된 에너지는 자, 이 종이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종이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화학에너지라고 불러요. 화학에너지. 그래서 화학물질. 자, 또는 이제 원자핵에 들어있는 핵에너지. 자, 이러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럼 화학에너지나 핵에너지는 관찰이 돼요, 안 돼요? 관찰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종이에 얘는 셀룰로스라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셀룰로스. 그러면 얘는 화학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화학에너지가 보이니? 안 보여.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에너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내가 얘를 불을 붙일 거야. 그럼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 연소가 되면서 빛과 열로 막 방출되겠지. 그럼 빛과 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관찰할 수가 있는 에너지란 말이야. 그럼 관찰하는 이 빛과 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거다? 이 화학 에너지에서 온 거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는 관찰을 할 수 없는 에너지고 사용되는 에너지는 관찰되는 에너지고 특히 사용되는 에너지는 그 사용이 되는 과정에서 그 형태가 어떻게 돼요? 전환이 됩니다. 알죠?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럼 화학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그래.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면 어쨌든 얘네들 모두 다 화학 물질이니까 뭘 가지고 있을 거야?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반응하는데 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 함량과 자,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함량, 즉 화학 에너지의 함량이 같을 수는 없다. 왜?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고 원자들 간의 결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는 다르다는 거야. 어째? 만약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kJ이에요. 근데 생성물의 에너지가 80kJ이에요. 그럼 100이라는 에너지에서 8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20kJ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남는 에너지는 없어져? 아니. 자, 항상 우리가 에너지 하게 되면 에너지는 뭐야? 보존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이 될 때는 어떻게 해? 그 형태가 바뀌면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요 20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야. 그럼 남는 화학 에너지를 어떻게 돼? 전환을 시켜서 열 에너지로, 열로 방출할 거란 말이에요. 맞지? 그럼 열로 방출하니까 어디로 방출하겠니? 주위로 방출하겠지. 그래서 열로 방출하면 주위의 열은 많아지니까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하네? 방출하네? 열을 발생시켜서 방출하네? 발생시켜. 뭐를? 열을.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그래. 자, 다음. 이번에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80kJ인데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0kJ입니다. 그럼 80kJ의 화학 에너지가 100kJ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80밖에 없어. 20kJ이 부족하지. 그래서 얘는 20kJ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부족하다는 거지. 부족해. 그럼 부족한 에너지가 짠하고 거기서 생겨? 안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형태가 전환이 되죠. 그래서 얘는 주위의 열을 흡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열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흡수가 된다는 얘기야. 자, 흡수가 되니까 주위의 열은 어떻게 돼? 줄어든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열을 흡수하지. 그래서 흡수해. 뭐를? 열을. 흡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함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남는 화학 에너지를 열로 방출하고
자, 그 차이만큼 부족한 화학 에너지는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거고, 흡수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방출하고 열을 흡수합니다. 이때 방출되는 열, 흡수하는 열, 이걸 뭐라 불러요? 반응열. 그래서 이때 흡수, 방출되는 열을 뭐라고 하느냐면 반응열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반응열이야. 와, 탔다. 알겠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발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열을 방출하니까 화학 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된다?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왜 방출할까요? 에너지의 함량이, 즉 화학 에너지 함량이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그 작으니까, 자, 그래서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여기 있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요만큼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로 가면서 어떻게 돼? 작으니까 요 차이만큼을 어떻게 돼요? 열의 형태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방출한 이 열을 뭐라고 그래? 반응열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주위에 열이 많아지니까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알지? 그래서 A가 B가 됐어. 자, 플러스 예를 들어서 막 20kJ야. 플러스 20kJ은 주위의 열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알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 물질의 에너지가 줄어들면 주위의 열은 그만큼 많아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야?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 그래서 연소 반응. 열을 방출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종이를 태웠어. 그 여기가 종이하고 산소가 될 거예요. 그 여기는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차이만큼 방출되는 열, 이게 바로 우리가 연소열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런 식으로. 알지? 이게 바로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발열 반응은 주위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 뜨거워. 그럼 이 반응 무슨 반응? 발열 반응. 그래서 이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자, 연소 반응. 대표적으로 연소 반응이 발열 반응이고, 자, 그 다음에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도 발열 반응이다. 알겠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자, 다음에 산이나 염기가 포함된 반응. 자, 대표적으로 이것이 발열 반응이야. 자, 그러면 철이 녹슨데요. 발열 반응입니까? 철이 녹슨데. 자, 철이 녹쓰는 건 철이 누구하고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그렇지. 산소가 결합하니까. 알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자, 연소 반응 우리가 어떤 건지 알잖아. 수소를 태웠어. 물대. 그것도 발열이죠. 메테인, 종이를 태웠어요. 발열 반응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은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자, Fe2O3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그러면은 여기에 2 붙여주면은 6개 짝수 되니까 3 붙이고 4 붙여요. 근데 요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면 얘는 철의 녹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면은 철의 무슨 반응이야? 연소 반응이야. 연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거니까.
그럼 동일한 반응에서 느리게 일어날 거냐, 빠르게 일어날 거냐 차이지. 자, 하지만 반응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하는 이 반응은 모두 다 발열 반응이다. 연소는 한꺼번에 열을 방출하니까 온도가 한꺼번에 올라가지만 철의 녹은 느리게, 그래서 아주 조금씩 열을 방출하니까 온도 변화는 거의 느끼지 못해. 알지? 하지만 열은 방출하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방출할 거냐, 몇 달을 거쳐서 그 열을 찌끔찌끔 방출할 거냐, 요 차이지. 똑같이 발열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봐봐. 자, 이 반응 무슨 반응일까?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이에요, 발열. 그렇지, 마그네슘의 연소예요, 연소. 산소가 결합했잖아요. 연소,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빠르게 일어나면 연소고요. 느리게 일어나면은 요거예요.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열 반응이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 세포호흡. 자, 포도당이 분해돼서 자, CO2하고 물이 생성이 되는, 이때도 산소가 관여해. 그치? 산소가 관여해. 자, 이런 것도 다 발열이야, 발열. 뭐 별거 없어. 자, 온도가 올라가면 발열 반응이다. 알지? 온도가 올라가는 건 무조건 발열이야.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태워. 그럼 나무에 있는 화학 에너지는 줄어들겠지. 그치? 그러면 나무 자체는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자,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잖아. 그럼 나무의 온도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그대로일까요? 내려가요? 자, 봐.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자, 화학 에너지는 저장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나타나, 안 나타나? 그 봐봐. 내가 이렇게 됐어. 나 500원 줄어들었지. 근데 이 과정을 너희는 못 봐. 못 본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에너지가 500이 줄어든지 늘어나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어. 알지?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온도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화학 에너지가 많아진다고 온도가 자,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왜? 화학 에너지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보이는, 관찰되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나무의 온도는 어떻게 돼? 주위가 뜨거워지면은 우리 중2 때 배웠지? 열평형. 공기와 나무가 만나잖아. 접하잖아. 온도 올라가면 나무의 온도는 어떻게 돼? 뜨거워져. 알겠지? 뜨거워져, 뜨거워져. 그래서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 다 발열이야. 누구의 온도든. 온도가 내려가면 다 흡열입니다. 구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연소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속과 산인데 산 연기가 들어가면 전부 다 발열이라고 그랬고, 호흡, 세포호흡, 자,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체가 물에 녹는 것도 발열이다. 알겠지? 기체가 물에 녹는 것도 발열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기체가 있는데 물은 액체잖아요. 그러면 고체하고 액체하고, 자, 기체를 봐봐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잖아요. 온도가. 그치? 그러니까 기체가 물에 녹는다는 얘기는 기체가 액체인 물 속에 들어가니까 기체가 뭐가 돼? 액체처럼 바뀌는 거야. 그래서 자,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기체 에너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열을 방출하겠지. 그래서 기체가 녹는 반응, 발열 반응. 자, 산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수산화칼슘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염기라고 그래. 염기. 그래서 이러한 염기가 들어가니까 발열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자, 일부, 이제 이런 거 있지. 염화칼슘이 물에 눈을 녹이는 반응. 자, 얘가 눈을 녹여요. 그럼 눈이 뭐가 돼요?
자, 물로 바뀔 겁니다. 알지? 그래서 눈이 물로 바뀌면 보통 이건 이제 우리가 흡열로 얘기하지만 일부 염화칼슘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얘는 발열이야.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좀 외워놓고 있어야 돼. 알지? 그래서 자, 다음은 그럼 흡열 반응은 반대가 돼야지. 흡열 반응은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 그럼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부족한 에너지가 생겨. 그럼 이 부족한 에너지를 주위의 열을 흡수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누가 더 커? 생성물질이 더 크다. 자,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A가 B가 될 때, 자, 마이너스 20kJ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아, 주위의 열이 이만큼 줄어들었구나. 자, 줄어든 만큼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는 커졌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내려갔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진다. 알겠지? 낮아진다. 그러면 열을 흡수했잖아. 근데 흡수한 열이 뭘로 바뀌니?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들어와서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화학 에너지는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열 에너지를 끄집어 와서 화학 에너지에서 들어갔어. 그럼 내가 너희는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러면 내가 있잖아. 온도가 막 올라가니? 아무렇지 않잖아. 왜? 화학 에너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럼 주위의 온도가 내려갔네? 내가 열을 흡수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열을 열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가지고 있어? 그럼 나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랑 주위하고 난 물질이 나는 열 평형에 의해서 나의 온도로 같이 내려가요. 자, 일반적 흡열 반응의 예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체가 있지, 고체. 자, 고체가 물에 녹는 반응은 보통은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체가 자, 물에 녹는 반응은 흡열이에요. 자, 이거 할 수 있어. 집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다. 유리컵 있지? 유리컵에다가 물을 한 반 정도, 아니, 한 3분의 2 정도 채운 다음에, 그냥 그 거실에다가 놔둬. 그러면 이제 주변의 공기 온도랑 이제 같아지겠지. 하루 정도 놔두면. 자, 집에 설탕 있잖아. 설탕. 설탕을 그 컵에 있는 물에다가 놓고 손으로 잡으면서 저어줘봐. 그러면 설탕과 같은 고체, 대부분의 고체가 물에 녹는 반응은 흡열이야. 그럼 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질 거야, 주위의 온도가. 근데 내가 잡고 있는 이 컵, 설탕물의 온도는 어떻게 돼? 그럼 올라가? 뜨거워져? 아니거든? 더 차가워진다. 해봐. 더 차가워진다. 알겠지? 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면 물질의 온도도 같이 내려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왜? 화학 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흡열 반응은 자, 주위의 열이 감소하는 만큼 물질의 에너지가 커집니다. 하지만 자, 온도는 그냥 둘 다 같이 떨어져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 나중에 제일 헷갈려 이거. 알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에너지를 좀 분류하고 시작한 거야. 바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수산화 발염하고 염화 암모늄이 녹는 반응. 요거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둬.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나무 판때기야. 나무야, 나무 판때기. 나무 판자가 있어. 자, 요렇게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넣고, 자, 여기에다가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넣어서 자, 녹일 거예요. 녹일 거야. 자, 녹인 다음에 이 플라스크를
기울일 거예요. 그럼 플라스크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밑에 있는 나무도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 왜? 자, 주위의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접하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얼음에 의해서 나무하고 플라스크가 붙어버리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나무하고 플라스크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뜨 기울이면 나무도 같이 딸려서 올라가는 거야. 주위의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잘 보고. 그리고 광합성은 호흡의 반대야. 그래서 얘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빛 에너지를 흡수했잖아. 알겠지? 그래서 광합성은 이렇게 돼. 여기가 CO2고, 자, 물이면 여기가 포도당 산소가 돼요. 그럼 이때 뭘 흡수하냐면 빛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광합성이지. 그치? 그 다음, 물의 전기, 분해 반응이야, 분해 반응. 자, 이렇게 열분해 반응. 분해 반응은 대부분이 흡열입니다. 열을 가해야 돼요. 그럼 그 열을 물질이 흡수를 합니다. 알겠지? 물질이 흡수해서 그 열 에너지 흡수해서 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전기 분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자, 탄산수소 나트륨.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탄산 나트륨하고 물하고 CO2로 발생이 돼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자, 탄산 칼슘.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석회석이라고 그래. 석회암. 자, 얘를 열을 가하면은 산화칼슘하고 CO2로 자, 분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산화칼슘 가지고 뭘 만드느냐면은 얘 가지고 시멘트 만들어. 그래서 석회암, 우리나라 이제 석회암이 많잖아. 강원도 이런데. 그럼 석회암 거기에 보면 산 깎아가지고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이제 만든 게 뭐냐. 시멘트를 만든단 말이야. 그 시멘트 공장이 강원도에 많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이제 열을 하는데 예외가 있다. 자, 분해 반응이지만 발열이야. 자, 어떤 얘기냐면 분해 반응이지만 발열이야.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 물과 산소 기체가 됩니다. 자, 얘는 예외적으로 분해 반응인데 뭐다? 발열 반응. 알겠니? 발열 반응. 그리고 대부분의 고체가 물에, 여기 있구나. 이걸 여기, 그치? 아까 그 설탕, 이런 것들. 근데 예외가 뭐가 있어? 염화칼슘. 제설제는 발열이다. 대부분은 흡열이지만. 맞죠? 그래서 요거는 예외적이기 때문에 분해 반응은 흡열입니다. 근데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은 예외적으로 얘는 뭐다?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얘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나오니까 얘 같은 것들, 다양한 예를.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주어지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구분하여라. 근데 이게 딱 들어가서 이 분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집어넣고 있어. 그럼 이제 이 문제 틀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외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얘는 예외니까 반대로 가잖아.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걸 같이 포함시키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야. 별거 없어. 틀린다는 게 이런 거지. 별거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자, 열도 출입이 된다. 출입되는 열을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하고,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정확하게 우리 그래프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온도 가지고서 구분할 수 있고, 다양한 예들하고 연결해서 자, 가야 됩니다.
자, 우리 거기 보면 2번 문제점 보면 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기체 반응의 법칙이지. 부피가 나왔으니까. 근데 기체 반응의 법칙도 별거 없어요. 그냥 개수비가 기체 부피비란 얘기예요. 자,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자,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실험 1번을 보잔 말이죠. 실험 2번부터 가야겠다. 왜냐면 여기는 빈칸이 없잖아. 그러면 얘를 자, 10ml 놓고 40ml 넣었단 말이야. 아이, 그랬더니 생성된 기체가 20이 생겼고 수소 기체가 10이 남았으니까 얘는 0이 될 거야. 맞니? 자, 둘 다 남을 수는 없어. 둘 다 남으면 남은 것끼리 또 반응해. 그래서 반응물이 2개면 어느 하나가 모두 반응할 때까지 일어나. 자, 반응물이 3개면 셋 중에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10반응, 30반응, 20생성. 맞니? 그러면 변화량의 비가 바로 무슨 비? 개수비. 1대 3대 2네. 그래서 N2, 3개 H2, 2개 NH3. 그렇죠? 자, 그래서 반응하는 질소와 수소는 부피비가 1대 3, 개수비가 1대 3, 분자수도 1대 3. 그치? 그럼 이제 하지만 1대 3의 질량비는 아닙니다. 왜요? 한 개의 질량은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개수비와 질량비는 달라. 그래서 질량이 나오면 질량 보존과 자, 그 다른 개수비와 다른 질량비가 일정 성분비잖아. 이거 꼭 기억하고. 자, 실험 1 봐봐. 자, 얘를 10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질소가 5가 남았답니다. 그럼 얘가 5가 반응하네요. 그럼 얘는 수소는 얼마 반응해요? 1대 3이니까 15 반응했는데 남았으니까 얘는 모두 반응해서 0이 돼야겠지. 그치? 그럼 처음 넣어준 수소 기체는 얼마야? 15네. 자, 이렇게 찾아. 자, 실험 3 보자. 자, 30하고 90을 넣었습니다. 그럼 1대 3으로 반응하니까 30반응, 90반응, 60 생성되니까 0, 0이네. 자, 0입니다. 그치?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이 돼야지. 자,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 이거. 나오는 거. 자, 4번 문제. 자, A, B가 반응해서 C가 생긴대. 그쵸? A 플러스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이 되는데, 자, 반응 후 남은 기체가 없대요. 뭐야, 그러면? 얘 10반응, 얘 30반응 했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20이 생겼죠. 그래서 얘는 20반응하고 60반응해서 40이 생겼죠. 1대 3대 2네요. 끝. 그치?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7번 보자. 자, 물질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흡열이죠. 물질의 에너지가 작아져요. 방출하니까 발열입니다. 그치? 그래서 가에서는 반응 물질이 열을 흡수해서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가는 냉각팩 온도를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맞잖아, 그래서. 흡열 온도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알지? 포인트를 잘 잡아. 잘 잡아. 자, 나는 발열이니까 온도가 높아져요. 자,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지? 근데 이거를, 당연히 5번이 틀렸던 거 알아. 왜? 에너지가 얘가 더 크잖아, 그거. 근데 이거를 5번 보기로 이제 바꿀 거야. 나에서 안정한 물질은
반응 물질이다. 자,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안정하다는 거는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거든. 누가 나죠? 알겠지? 바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발열 반응은 에너지 측면에서 안정해지는 반응이니까 잘 일어나겠지. 흡열 반응은 에너지 측면에서 오히려 불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지 않으면 흡열 반응은 거의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열을 흡수해야만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흡열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광합성도 빛이 있어야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야. 빛을 흡수해야 일어나는 거야. 왜? 광합성은 안정해지는 거야, 불안정해지는 거야. 불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열을 흡수해줘야만이 일어나는 거야. 빛을 흡수해야만이 일어나는 거야. 빛이 없으면 광합성 안 일어난다. 자, 됐니?